안녕하십니까. 안세여 대표 박민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477강은요. 부모가 부동산을 이세해줄 때 선증여 후 양도할까 아니면 선양도 후 증여할까 이 반대죠. 먼저 증여하고 후 양도할까 아니면 선양도 후 하고 나중에 증여할까 이게 비교인데 어떻게 세금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요새 부동산 값이 꼭지르고 또 대출 중단 등들 때문에 이제 거의 부동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격도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싸고 하니까 거래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잣집 사람들은 이제 한 채 더 있는 거 아니면 한 채를 자녀한테 이제 증여할 것이냐 아니면 양도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증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민감하고 대단히 이제 중요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동산에 대한 관리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법인 차원에서 한번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세진영제로 10월 20일자 내지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걸 제가 이렇게 뽑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량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을 해서 나중에 양도가가 있을 때 이제 그냥 먼저 양도하고 나서 나중에 남는 금액을 증여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워낙에 커가지고 나중에 증여세 내고 하면 이제 거의 세금을 당하니까 이걸 먼저 자녀나 배우자한테 선증여 먼저 하면 이때 증여세는 이제 1억까지 10%, 뭐 5억까지 20% 이렇게 해서 10%, 20% 이렇게 올라와요. 10%부터 걸어 올라가고 20%도 올라가고 10억까지도 30%로 걸어 올라가는데 양도소득은 무조건 뭐 1억만 넘으면 30% 정도부터 이렇게 쭉 45%까지 올라가니까 하나의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서 먼저 증여를 내고 나머지 그때부터 이제 이 선증여 후 양도할 때는 양도할 때의 취득원가를 증여가액으로 보니까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또 양도세를 내면 양도세를 추정부터 30% 내는 많은 금액 단계를 이제 20%로 줄이고 나머지 단계 30% 내면 다 하면 적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부자인데 부동산이 2건 있다. 많이들 그렇다고 내 친구들도 들어보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집 외에 조그만 거 어디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값을 올리면 보통 뭐 엄청난 것이죠. 자, 2건 중 한 건이 있는데 취득원가는 옛날에 아주 10년 전에 취득했을 때 10억이라고 치고 현재 공시지가 기준시가 21억 원이라고 치고 실제 양도할 때의 값은 요새 뭐 2021년 이제 9월 10월 시점에서 볼 때는 30억까지 두세 배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10년 부과했다고 치고. 자, 이럴 때 이제 먼저 증여 후 양도할 것이냐 먼저 양도 증여할 것이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증여 후 양도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증여가액이 자녀의 부동산의 세금 선증여가액은 이제 기준시가가 21억 원이니까 21억 원에 대해서 자녀 2명한테 나눠주면은 10.5억 원이 되고 10.5억에 대한 증여세 과세액은 10.5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10억이 되고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1억에 10% 플러스 4억까지 20% 플러스 그 초과 5억에 대해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2.4억 원이 되고 2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4.8억 원이 돼요. 그 다음 이제 증여 자산에 대한 취득세는 21억 원 곱하기 증여세에 대한 취득세, 증여 자산 취득세는 3.5%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전 특별세까지 해서 1.2에 곱하면 이제 교육세까지 0.88억이 돼서 이제 선증여할 때의 총 세금은 증여세 4.8억 원 플러스 취득세 등 0.88에서 총 세금은 5.68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5.68억을 이제 증여세를 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양도를 한다고 치면 수중받은 자녀가 양도를 할 때는 이제 양도할 땐 현재 시가 30억이 되니까 30억에서 증여로 신고한 금액이 21억 원이니까 21억 원을 빼요. 그 다음에 증여할 때의 증여세나 취득세가 이제 5.68억이나 바로 위에 있죠. 그걸 빼면은 이제 그 양도 차액은 3.42억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30억 원에서 21억 원을 빼고 5.68억을 뺀 나머지 3.42억 원이 돼서 3.32억 원에 대해서 2명으로 나누면 1.66원이 되고 1.66원에 대한 최종 양도세는 3,706, 1억 5천까지 3,760 플러스
1억 초과에 대해서 봐요. 여기서 양도세라는 것은 1억만 초과해도 세율이 38%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높은 누진세율이 확 금방 올라붙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최종 양도세는 4,368원이 되고 거기에 2명에다가 지방주민세까지 치면은 9,6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세금은 저 위에 있는 5.68원에다가 9,610만 원을 더하면 6.645억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총 세금은. 그래서 이 세금들이 이제 이쪽 선 양도 후 증여보다는 훨씬 적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증여세율은 이제 아까 말한 21억 원에 이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어쨌든 하는데 10억 원까지는 10% 내지 20% 이렇게 30% 기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금액이 작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먼저 양도하고 후 증여할 때의 세금을 봅시다. 먼저 양도한 건 양도세를 먼저 봐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봅니다. 양도소득 부모의 손양도가액의 세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0억 원에 양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취득원가 10억 원이었어요. 이제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고 장기부 공제가 20억에 대해서 이제 차익이 20억이죠. 10억에서 빼고 20억에 대해서 10년간 2%씩 공제해가지고 4억을 장기부 공제를 제대로 받는 주택이라고 치고 그럼 30억에서 10억을 빼면 4억이 되고 4억까지 빼면 16억 원의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된다. 양도세 차익이 이제 20억이 아니라 그래도 장기보유 공제를 빼주니까 16억 원이 되고 16억 원에 대한 최종 양도세금은 이제 이 16억 중에 10억까지가 3억 8,460원이 되고 이 10억 초과인 6억에 대해서는 45%가 붙게 되어 있으니까 45%가 등을 더하면 다 6.546억 원이 돼요. 여기에 지방유류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세는 7.2억 원이 된다. 30억 원을 짜리를 양도해서 10억 원짜리 원가 20억 원을 양도하면 7.2억 원이 되고 이 7.2억 원의 양도세를 이제 빼고 나서 증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로 자녀의 현금 증여세 전액을 보면 여기 밑에를 보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의 현금 증여세가 이제 이렇게 30억 원에서 양도세 7.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22.8억 원이 나와요. 22.8억 원을 자녀 2명한테 1인당 이제 반씩 나눠주면 11.4억 원이 증여가 되고 11.4억 원에 대해서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10.9억 원의 증여가 됩니다. 이 10.9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이제 증여 가액이 10.9억 원이 되고 증여세는 이제 15억 원까지 2.4억 원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10억 원에 초과한 9천만 원까지는 이제 40%가 돼서 총 2.716억 원의 증여세가 된다. 그래서 2명이니까 5.5억 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양도 증여는 양도할 때의 당초 세금 7.2억 원 요거 플러스 증여할 때의 세금 5.25억 원을 더하니까 합해 세금이 12.72억 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증여 후 양도는 6.6억밖에 안 되는데 선양도 후 증여는 12.7억 원으로 거의 2배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율은 1억 초과부터 무조건 38.5% 쭉 올라가서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49.5%가 되니까 거의 전액이 40%대 이상을 붙는데 선증여할 때는 이제 이 10억까지는 10%, 20%, 30% 올라가니까 훨씬 더 세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서 세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선양도 후 증여는 12.7억 원이 되는데 선증여 후 양도는 이제 6.64억 원이 돼서 차이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재산의 권한 관계에서 선정여 후 양도는 이제 아예 자녀 거니까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 통제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제 부모의 가장으로서의 권리는 있겠지만 재산의 권행시적 권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나 선양도 증여는 부모가 끝까지 양도할 때까지는 자기 거니까 부모가 재산의 통제권을 끝까지 확보하고 나중에 남으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현실적 적용은 재산이 아예 많은 경우는 선증여 후 양도해야만 그나마 세금을 오류오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재산이 한 채밖에 없거나 작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그런 얘기죠. 재산이 적은 경우는 이제 먼저 양도해서 나중에 이제 나눠주는 걸로 한다. 이런 얘기. 재산이 아예 많은 경우는 먼저 증여를 해야만 그나마 여러 가지 과표나 기준금액을 낮춰서 조각적으로 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요새 많은 부모들의 고민이고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고 제 친구들도 질문해서 제가 이거를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 묶어가지고 잘 만들어 봤는데 아마 이 금액이 이거보다 달라도 다 이 케이스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결국 선징여 양도가 항상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선징여 양도는 증여세를 먼저 내는 그 시간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양도 증여하는 것보다는 더 부담 금액이 작지만 오랫동안 먼저 세금을 내놓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자 사람들의 금액과 시간 선호와 부담력, 또 자녀 관계, 또 양심, 뭐 부모 복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했다가는 서로 가족 간의 불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환경이었습니다.